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고가 대비 엄청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금요일날 급등을 했지만 바로 내일 월요일 어떻게 대응을 했지 머리가 뜨거워졌을 것 같아서 급하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털려버리고 날았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다시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점 매수를 못했는데 이거 매수할 타점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점 매수를 잘 하셨다거나 혹은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이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또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두 분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전세 역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단기적인 노이즈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반등의 기조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이슈가 8월 한 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흔들기에 반등을 계속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는 이 눌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 눌림의 가격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야 앞으로 홀딩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 기술적인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바텀 없이 이제 접근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반등이 강하게 나온 측면이다 보니까 탑다운식으로 시황과 시장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에서 나타난 이 이상한 흐름이 왜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흔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내일의 시초가 전략과 지금 현재 스윙 전략의 핵심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중요한 설명들을 하려면은 집중하셔야 되니까 그 전에 일단 가격대만 한번 단기적인 움직임의 밴드 구간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1차, 2차에 대해서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가격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전에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반등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세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힘내자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가 다시는 거 귀찮으시겠지만 달아주신다면 이상하게도 우리도 힘을 나고 또 제 이야기가 집중이 되실 거예요. 그럼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8월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슈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을 만들면서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 7월 말에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엄청난 급등으로 화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요일 날 보실 때 미국장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고 또 아마존닷컴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마저도 상승을 보여줬고 구글도 급등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1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12% 고가 대비 하락을 보였고 SK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도 고가가 9% 상승이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3.5%로 12%가 넘는 또 하락으로 이렇게 음봉을 마무리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마음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유는 무엇이냐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빅테크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쪽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전에 보시면 이제 반도체를 판매하는 회사만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맞죠? 그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핵심 이슈가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제 부품 공급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애플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 마진 방어도 못하겠고 단가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이 또 치킨 게임을 우려하는 얼마 전에 중국발 우리 상신 메모리의 상장 이슈로 해서 엄청난 하락을 보였던 걸 생각을 해보면 또 아찔한 느낌이 드시는 것도 당연할 거예요. 그때 정말 이 삼성전자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미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노이즈를 말씀드린 건데 이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기존의 이슈가 돼가지고 엄청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급락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맞았던 이슈가 또다시 강하게 작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애플이 이렇게 나왔던 이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양쯔 메모리에 대해서 낸드 플래시를 쓰겠다고 해가지고 또 국가에서 철퇴를 맞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냥 징징거리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자국 제품들에서 우선순위를 주는 그 정책을 반하는 행위를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애플이 중국산을 쓴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말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을 하고 다시 삼성전자가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애플이 나오는 이슈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중국 쪽에 대한 반도체를 허용할 일은 없겠지만, 애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이렇게 되면은 마진 방어도 안 되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을 고스란히 이 고객들한테 지울 수밖에 없다,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애플이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정부에 좋을 일이 없죠. 왜냐, 트럼프 정부의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도 지금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단기장에 흔들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8월 달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미 상원 의원에서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사용 중단 압박을 들어가면서 8월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애플 눈에 안 쓰겠다고 우리한테 이제 서약해. 그러면서 8월 21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나오는 자잘구레한 뉴스가 하나씩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중요한 가격대를 정해가지고 그 구간에서는 매수를 참여해야겠죠.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보고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하게 밀렸다가 121선을 단번에 또 회복해주는 상승이 만들어낸 만큼 지금 현재는 V자 반등 패턴이라고 봐야 되고, 현재 구간에 하락이 나왔던 20만원대를 찍었던 부분은 휩소라는 식으로 봐야 될 겁니다. 즉 트랩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게 휩소가 아니고 하락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만 아니면 상승한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V자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V자 반등의 기본적인 조건과 요건을 알아가지고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단기적 고점이 어느 구간에서 형성이 될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V자 반등에서는 상승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되고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야 되며 바로 직전에 있던 넥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이라는 게 지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휩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하락으로 되돌아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와지려면 결국에 중요한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 가격들을 우리가 구해보면 이 지지라는 가격은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나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홀딩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올라왔을 때 저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들을 알아놓고 시장의 상황과 하루하루 수급과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나간다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따라오셨다면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가격대와 내일 시초가 전략과 핵심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우리가 지지를 생각했을 때 최근에 중요한 건 역전 매도 타점 구간에서 이 회색 구간에서 내려오면 조정이었는데 이 조정을 끝내고 이제 하얀색 구간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검은색 라인이 깨지지 않는 상태, 검은색을 시가 갭을 들고 지금 들어 올려놨죠. 이 부분을 대해서 왜 이 가격대가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가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을 보시면은 최저점을 찍은 날이죠. 그날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기, 흔들기가 만약 오전장에 그 다음날 이 빨간 봉이 나온 날 나오게 되면은 20만원과 20만 8천원 정도를 매수의 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저가를 보시면은 저가가 20만 2천원이었죠. 딱 그 저가를 찍고 나서 종가로 보면은 21만원까지 반등이 나와서 마무리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이날이죠. 이 바닥에서 양봉이 하나 떴던 이 30일 날입니다. 30일 날 영상을 한번 보시면 7월 30일이죠. 여기는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집중해 주세요. 관점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2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22만 3천원인가요?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이 구간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22만 2천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만약 반등이 나와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 신호에 대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내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2만 3천 원 정도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돌파가 나오면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거다. 그때 제가 신호를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전 매매 차트에서 이제 매도 타점 신호를 보면은 이날 그 급등이 나온 날 시가를 보시면 22만 5,500원, 저가가 22만 4천 원입니다. 정확하게 이 검은색 라인 위로 출발하면서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때도 당연히 신호가 구독자분들 휴대폰으로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회색 구간이었으면 조정이고 이 하얀색 구간에 오면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구간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24만 원대 지금 가격대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 빨간 선을 유지해 주는 상태이면서 회색 구간으로 안 들어와야 되니까 최대한 이 아래쪽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23만 8천 원 정도, 그래서 가격을 제가 정해 놓은 거고, 24만 3천 원이라는 자리는 이 빨간 선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 언더 구간에서는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프로그램, 또 장중 몇 시에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타점의 신호가 나오는 부분대로 우리 전송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 구간이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홀딩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나 지지선 라인 부분까지는 끝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제 어디서 팔 것이고 어디가 저항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어디가 저항이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지금 21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윗꼬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서 흔들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120선을 그 전에 지지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지지가 되는 확률이 높아야겠죠. 그 지지선 라인을 그어보면은 역시 24만 원대 초반 정도 수준과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격대 구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되 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방향을 체크하거나 세력들이 흔들기를 하는 이동평균선을 거래하면 안 되고, 우리는 중요한 가격들을 찾는 사람들이니만큼 세력의 가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전 매매 차트로 넘어가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도 녹색선에서 매수를 했으면 빨간선이 안 깨지면 가져갔으면 어땠을까요? 여기서 매도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는 이 세력이 관리를 해주는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계속 빨간 선만 저항을 맞으면 밀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빨간 선 아래로 안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빨간 선 가격대를 보면 또 역시 24만 4천 원, 3천 원 이 정도 자리가 되겠죠.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모든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거래를 하면서 이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매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녹색선에서 사고 빨간선에서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작년 9월달 부분에서도 녹색선 닿으니까 매수를 한 겁니다. 67,800원대 단가선이 왔으니까 녹색선이 단가선이죠. 매수를 한 거고, 이제 중요한 가격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가격대 구간에서 고점이 왔을 때 이제 2차 목표가 구간까지 왔으니까 매도를 진행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삼성전자를 또 녹색선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 잘 팔고 나서 다시 녹색선에 왔으니까 쌍바닥 확인 시점, 전쟁은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공격할 거다라면서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37만 원대 구간에 1차 목표가 구간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또 매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가격들이 도대체 무엇인 가격인지, 녹색던 구간에 오기도 전에 이건 6월 10일입니다. 녹색 구간의 세력 단가부터는 상승 구간에 있으니까 매수를 하겠다고 미리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겨드리고, 최고점이 찍는 날입니다. 6월 18일 날 고점이 찍기 바로 전날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고점이 높여지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탈 신호가 뜨면 매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격대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 세력들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파동을 만들면서 단가선을 깨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에서 세력들이 가격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고 이 세 번째 선은 트리거 구간이라고 하는데,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목표가 구간이 1차 목표가로 오는 거예요. 이 가격들을 알고 있다면, 빨간 선이 안 깨지면 내가 홀딩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신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동안 녹색선만 지켜내주면 상승했었기 때문에, 또 빨간 선만 안 깨지면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녹색선이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에 그동안 지지하고 저항을 받던 굉장히 중요했던 이 자리들에 대한 가격대까지, 중요한 가격대까지 우리가 알아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이 어디서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냐,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반등이 나왔다가 밀리게 되면 원래 첫 저점이 제일 가장 낮고 첫 고점이 단기적으로 제일 높은 고점임에, 이 고점에 대한 매도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중요한 가격대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일단 기다려보고 역전 매도 타점을 다시 키는 겁니다. 회색 구간이 아니고 흰색 구간에 왔으면은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오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최고점에서 우리가 매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37만 원대 매도를 했을 때도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가 올라올 때는 빨간 선이 계속 위로 올라오다가 이탈하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 보면은 현재 구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지금 갭상승을 똑같이 여기서 들었죠. 이 검은색 라인에서 갭상승을 들고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도, 자 보시면 검은색 위로 갭상승을 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출발하는 데가 유지가 된다면, 이 고점대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빨간 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 구간에서 목표가가 오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매도, 혹은 여기서 회색 구간으로 들어오는 이 타점이야말로는 이 추세가 꺾이는 가장 극점인 매도의 극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까지가 우리가 이 홀딩의 요건들을 가져가면서 이런 매도 타점의 신호가 나올 때 절대로 이번에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에 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번호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 매수를 잡아간 걸 어떻게 끌고 가면서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지, 이 매도의 전략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타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이 11만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에 17만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현재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삼성전자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애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결국 선택할 거는 이 단가를 고객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전가를 하는 단가 인상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마진을 좀 포기하는 형태가 될 건데, 이 두 가지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반도체 때문에 잠깐 잊으셨겠지만 휴대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 되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마진율을 낮추는 형태가 되게 되면 공격적인 보조금이라든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는 제품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두 개 다 호재가 될 수 있을 뿐더러, 그러면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계속 가격이 상승이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에. 그런데 뭔 문제입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역시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의 하락폭보다 삼성전자의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점이 오게 된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상승이 여태껏 녹색선만 사면 수익이 났고 녹색선만 사면 수익이 났던 부분인데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이 나왔을 땐 한번 매도를 했다 다시 잡는 형태가 좋다라는 거죠. 이런 노이즈를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앞서 이런 가격대들 단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구간에서 타점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매도 구간이 왔을 때도 더 갈 것 같다 봐서 못 파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빠질 때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온다 하더라도 더 빠질까 봐 머뭇거리시거나, 혹은 그 전에 신호가, 즉 매도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털려버리는 이런 대참사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격대를 알려드리고, 우리는 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나올 때 매도를 하고 매수 타점의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중요한 가격에서만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타점의 신호 장중에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신 분 중에 아직 물려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에 고점 구간에서 매도 포인트를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상승한다고 해서 추가 매수나 추격 매수는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손익비가 너무 안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에 눌림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눌림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에서 상승 고가가 만들어낸다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 다음번에 조절한 걸 다시 사는 형태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다음번 삼성전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